거절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만 나빠 보여도 내 잘못인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은 아마 스스로를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당신의 그 행동을 친절이 아닌 공포 반응이라고 진단합니다. 당신은 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회사에서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양보하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내면은 사실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유 모를 탈진감에 시달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후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격이 유순하다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진짜 친절은 선택에서 나오지만 당신의 친절은 강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의 배려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안전을 위한 방패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폰 반응, fawn response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피트 워커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싸움 fight, 도망치는 도주 flight, 얼어버리는 동결 freeze, 그리고 바로 아부 fawn입니다. 폰펀은 새끼 사슴이 귀여운 척하며 위험을 피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위협적인 대상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비위를 맞춤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뇌가 싸우거나 도망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당신이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웃으며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당신의 뇌는 그 상황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맹수가 앞에 있는 생존 위기로 인식합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빠르게 계산을 마칩니다. 저 사람과 싸우면 내가 다친다. 도망칠 곳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의 커피 취향을 걱정하고 기분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울 뉴런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감지하는 레이더가 됩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상사의 눈썹 움직임, 친구의 한숨소리에 당신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난 채 24시간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픈 생존 본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랑의 조건이 붙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깨닫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 이 아이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부모, 즉 나를 버릴 수 있는 권력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늘 죄인처럼 굽실거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무조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종업원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냥 먹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공포를 피하기 위한 회피입니다. 문제는 이 폰 반응이 당신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착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무리한 부탁을 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족시키려 더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친절과 폰 반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 후의 감정입니다. 진짜 친절은 베풀고 나서 기쁨이나 뿌듯함이 남습니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폰 반응은 행동 후에 억울함, 분노,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남습니다. 내가 왜 또 그랬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순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조금 떼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과도한 친절은 성격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박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반사적으로 네라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짧은 시간의 공백이 당신의 전두엽이 공포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절은 근육과 같아서 안 쓰면 퇴화하고 쓰면 강해집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원하지 않는 메뉴에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심장이 뛰고 불안할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작은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가치 있으려면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겁먹은 아이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지키는 어른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굳이 착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배려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배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싫은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할 때 당신의 좋다는 말도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폰반응은 과거의 당신을 살려준 고마운 방패였지만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과거의 공포가 현재의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부터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의 변화에 당황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아니오를 견딜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친절이 두려움이 아닌 여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겁먹은 아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